자, 먼저 첫 번째로 농약, 과거, 현재를 알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과거, 현재를 알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과거에 농약이 어떻게 되었고 어떤 장점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알면은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인가가 보일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첫 번째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자, 농약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기원전부터 1800년에서 1900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농약이라는 것을 찾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1900년부터 1950년대에 주로 있던 농약들을 보시면은 기계유제라든가, 니코틴계라든가, 800년대에는 우리가 BHG, DDT, 지금은 볼 수 없는 비산납, 석회, 황합제라든가, 보로데,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던 시기죠. 이때는 농약의 작물 보호에 어떤 솔루션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벌레만, 해충만 잡으면 되는 시기였습니다. 해충의 효과가 있냐 없냐. 무조건 해충뿐만 아니라 무조건 곤충이라든가 그것들이 싹쓸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부터 1970년대에는 화학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농약이 개통도 여러 개 나오듯이 많이 나와서 농약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시기였죠. 그렇게 농약이 많이 나오다 보고 농약의 편리성을 저희들이 추구하다 보니까 농약을 많이 남용을 하게 되고 오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썼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물 보호를 쉽게 할 수 있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렇게 오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죠. 갑자기 잘 죽던 약재들이 벌레가 안 죽어요. 그래서 2종하고 3종까지, 어떤 경우는 4종까지 쳐도 잘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봤더니 약재 저항성 문제,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잔류 문제. 농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작물에 대한 잔류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다시 우리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다음에 약을 또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하천에 있던 물고기라든가, 그 다음에 꿀벌, 조류, 그런 환경 독성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시기였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오게 돼서 1970년대부터는 제가 여기 농약 뒷정리 시대라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농약을 개발하는 시기가 됐던 거죠. 자, 농약이 이제는 해충만 잡을 수 있는 선택적인 약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천적은 안 죽이고 어떻게 보면은 해충만 죽일 수 있냐. 그 다음에 약재 저항성이 없는 새로운 계통의 약재. 그 다음에 환경에 안전한. 그래서 한 가지라도 여기서 문제가 되면은 개발할 수 없는. 그래서 농약의 문제점들이 나온 것들을 뒷정리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약 하나 개발하는데 전에 같으면은 쉽게 개발했는데 요즘 같으면은 농약 하나 개발하는데 금액이 드는 게 거의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천억 듭니다. 기간은 7년 내지 10년이 걸립니다. 자, 3천억이라는 돈을 7년 내지 10년 동안 투자해야만이 농약을 하나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몇 채인지 아시죠? 네, 이게 바로 농약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피니스 같은 경우, 그것도 그 정도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약을 귀하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약재들이 또 저항성이 생기고 그러면은 우리는 더 비싼 약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제는 새롭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 맞는 약재가 빠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농약 만능 시대에는 바로바로 다른 계통들이 나와서 어떤 해결책을 주는데 이제는 해결책이 늦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약을 아껴 쓰고 약을 잘 관리하면서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와 현대 뒷정리 시대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근데 이렇게 어떤 보면은 잘 아껴만 쓰고 관리만 잘하면 될지 알았는데 이제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가 뭐냐면은 기후변화는 어떻게 보면 나무의 뿌리를 흔드는 겁니다. 자, 뿌리를 흔들면 전체가 다 흔들리죠. 그동안에 우리가 썼던 방제력이든 작물 어떤 재배력이라든가 그게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자, 기후가 바뀌면은 뭐가 바뀌죠? 모든 게 바뀝니다. 작물 생육이 바뀝니다. 작물의 종류가 바뀝니다. 이 작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꽃 피었던 시기하고 개화 시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작물만 바뀌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이 있는 병해충, 해충의 생태도 바뀌게 됩니다. 자, 금년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됐죠? 봄에 따뜻해서 응애가 빨리 부화가 됐어요. 그런데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개화기 때 저온이 지속돼가지고 이게 늦어져 버렸죠. 자, 이걸 모르고 작년과 똑같이 약을 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효과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해충 같은 경우도 종류도 바뀝니다. 금년도처럼 처음에 고온이었다가 고온성 해충이 좀 나오려다가 저온이 지속되면서 저온성 해충 쪽으로 가버렸죠. 자, 고온과 저온이라는 게 뭐냐면은 고온성 해충 같은 경우는 노린재 같은 게 고온성 해충이죠. 그러면 고온이 많이 되면 노린재가 많이 나오죠. 자, 금년도 어떻게 됐죠? 저온이 되다 보니까 노린재가 제식이 안 나오고 늦게 나와버렸죠. 작년과 똑같이 쳤으면은 효과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저온성 해충들이 훨씬 발달을 해버린 거죠.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금년도는 전체적으로 저온성 해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자, 이렇게 변화가 되다 보면은 작년에 썼던 대로 그대로 쓰면은 방제식이라든가 방제법 쓰면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가 바뀜으로 해서 모두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바뀌어야 되죠? 우리의 방지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죠? 돈을 많이 번다고요? 아닙니다. 본전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앞으로의 미래에 저희들의 계속 다가오고 있는 숙제입니다. 예전에는 옆집만 따라서 해도 돈을 벌었죠. 옆집 약칠 때 나 약치면은 그래도 못 먹어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먹었죠. 근데 앞으로의 농업은 돈 버는 사람은 돈 벌고 따라서 하는 사람은 돈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전에는 농사를 잘 짓는 사람과 못 짓는 사람이 이 갭이 어느 정도 봐줬어요. 같이 벌어먹으라고. 근데 앞으로는 돈 번 사람은 버는데 돈 벌지 따라서 한다든가 하면은 아예 못 봅니다. 이 차이가. 그래서 어떤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제 골든타임의 문제입니다. 전에는 골든타임이 길었어요.
이제는 골든타임이 짧습니다. 그래서 빨리 판단하고 빨리 행동을 해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본전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고 농업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빠르게 진단하고 빠르게 처방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변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많은 정보들을 빨리 알아서 나의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을 내리려면 반드시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예전의 지식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참고할 뿐이고, 자, 이제는 다시 배워서 빠르게 골든타임 내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농약의 미래는 바로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